2026년에는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가격이 그야말로 폭발했는데요. 자, 이번 분석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는 2026년 초였어요. 정말 갑자기 은 가격이 온스당 90달러를 훌쩍 남겨버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자, 그럼 이게 과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드라마 같은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4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하죠. 그건 바로 은! 가격을 결정하는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종이은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장에 존재하는 실제 은 1온스당,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는 종이 계약이 무려 356장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은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은 줄게 하는 약속 어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종이로 된 약속이 있어요. 이건 아무도 진짜 은을 달라고 하진 않겠지? 하는 막연한 신뢰 위에 서 있는 거죠. 반대편에는 실물 은이 있습니다. 이건 손에 줄 수 있는 현실이고 공급량도 정해져 있죠?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격차,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등은 아주 선명하게 켜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주요 상품 거래소 창고에서 은 재고의 4분의 1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은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16배나 치솟았고요. 심지어 선물 시장은 메거델션이라는 상태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에 받을 은보다 당장 내 손에 있는 은이 훨씬 더 비싸졌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는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실물 은을 내놔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죠. 이 인용구가 당시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말하고 있다. 3개월 뒤에 넘겨줄 은이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라는 게 완전히 증발해 버렸다는 그 심리적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눈을 돌려 지정학의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어 버린 중국의 정책 변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려면 이걸 보셔야 합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 정제은 수출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급자였죠. 그러니 중국이 정책을 바꾼다는 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갑자기 은을 전략물자라고 부르면서 수출을 꽉 막아버렸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자국 산업을 위해서였죠. 거대한 태양광 산업, 세계를 이끄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5G나 원자력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 필요한 은을 먼저 챙기겠다는 아주 확실한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은 수출이라는 수도꼭지를 그냥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은을 구해야 하는 고립된 지역 섬들로 쪼개져 버린 거죠. 세 번째 단서는 이제 산업과 금융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바로 글로벌 통화 전략이라는 더 큰 판으로 우리를 이끌죠. 주인공은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중앙은행은 금만 산다. 은은 그냥 공장에서나 쓰는 금속이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새로운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금뿐만 아니라 은까지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은이 더 이상 단순한 산업용 재료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자 화폐로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이 새로운 바이어스 클럽을 이끈 나라들을 보면 다들 뚜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했고,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가 아닌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을 찾고 있었고요. 심지어 몇몇 나라들은 투명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조용히 은을 사들이는 이른바 그림자 구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마지막 단서는 은을 우리 시대 최고의 기술 화두인 인공지능, 즉 AI와 연결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어마어마한 양의, 그것도 저탄소 전력이 필요하죠. 그럼 이 엄청난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주목한 것. 그게 바로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의 부활이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깨끗한 기저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모든 원자로 안에 숨겨진 비밀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다시 은으로 되돌려 놓는 바로 그 결정적인 열쇠 말입니다. 네, 바로 은입니다. 알고 보니 은은 원자력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부품이었던 겁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은은 원자료의 제어봉에 들어가는 합금의 핵심 재료예요. 핵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중성자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대형 원자로 하나 짓는데 무려 5만 6천 온스의 은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요가 과거 시장 분석가들이 거의 완벽하게 놓치고 있었던 숨겨진 수요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찾은 4가지 단서들을 모두 모아서 은의 가치가 왜 근본적으로 재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은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3가지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첫째는 태양광,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의 쌀이고요. 둘째는 탈달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금속의 지위를 되찾았고,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와 AI, 원자력의 필수적인 전략물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들이 한데 모이면서 은의 역할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권력에 대한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자원을 최종적으로 통제하게 될 주체는 과연 누가 될까요?